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마지막 이론편 함수의 그래프. 이 구단원에 대한 이론편 중에서 사실상 마지막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거의 지금까지 공부했던 증가함수, 극대극소, 변곡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등등등의 결정판.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내용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바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형, 그래프의 모양, 요거를 토대로 수많은 미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그래프를 그리는 핵심적인 원리를 빠짐없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y는 x제곱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고3 이과 수능 기준으로 최근 한 10년 동안 3번 정도 출제가 되었던 그래프입니다. 고3 수능에. 뭐 2013 수능 같은 경우는 객관식 최고난도 문제 21번으로 등장했었고 2014년도 수능에는 주관식 최고난도 문제 30번으로 등장했고 어쨌든 이런 형태의 그래프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의 그래프는 우리가 미리 외운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분에 대한 개념과 오늘 공부한 한두 가지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너무나도 깔끔하게 쫙 그릴 수가 있고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뭐 어떤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이라든지 방정식, 부등식의 근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오늘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우선은 지난 시간에 오목볼록과 관련된 문제 하나를 추가로 풀고 9-10번을 같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곡선의 개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10번 함수 fx가 이런 꼴이었을 때 x는 파이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1번 상수 a 값을 구하십시오. 당연히 미분에서 파이를 대입하면은 는영이 되겠네요. 따라서 f'x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니까 a 곱하기 2의 ax제곱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 좀 줄여 쓰겠습니다. 쓸 게 많으니까. 그다음 뒤에 거 미분 앞에 거니까 더하기 2의 ax제곱에 괄호 열고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이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식은 2의 ax제곱으로 묶어내시면 a 사인 x 더하기 a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하면은 극소값 가는 거니까 는영이 되는 겁니다. 파이 대입하니까 사인 파이는 0이고요. 또 사인 파이는 0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파이는 또 마이너스 1이니까 한마디로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두 번째, x0보다 크다 해서 극대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1, a2 있을 때 이 극대값을 급수를 구하십시오. 극대값을 싹 다 더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파이가 될 때는 극소인 거 확인했잖아요. 현재 지금 a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코사인은 사라지고요. 이 식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사인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얘가 는영이 되는 값이 그 값 아니겠습니까? 는영이 되는 값이 사인 x가 0이 되려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이 극소래. 뭐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y는 마이너스 2사인 x라는 그래프를 그리시면은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여기가 파이이고 여기가 2파이이고 여기가 3파이이고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서 0이 되기 때문에 자, 미분한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함수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뀝니다. 여긴 다시 또 감소로 바뀝니다. 증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파이일 때가 극소가 되고요. 3파이일 때 극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파이나 4파이나 6파이일 때는 극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빠릅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잖아. 0이 되는 값이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파이, 3파이, 5파이는 극소, 2파이, 4파이, 6파이는 극대가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음량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이 식에서 극대가 되는 값은 x가 얼마일 때야? 2파이일 때랑 4파이일 때랑 6파이일 때랑 점점점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거를 원래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자,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2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 2파이 집어넣으면 사인 값은 무조건 0이고요. 코사인 값은 무조건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값인 거야. 첫 번째 극대값. 두 번째 극대값은 4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또 코사인 값은 1이고 사인 값은 0이니까 값은 2의 마이너스 4파이 제곱. 2의 마이너스 6파이 제곱. 이거를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등비급수 문제죠. 첫 번째 항은 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 공비는 똑같이 2의 마이너스 2파이 제곱이어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네,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등비급수가 나오고요. 분자분모에 2의 2파이 제곱 곱하게 되면은 2의 2파이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알겠습니까? 9-10번.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아, 좋아요. 그래프 개형. 이거 잠깐 말이 좀 빠졌나요? 오케이. 네, 그래프의 개형. 여러분, 교재는 189페이지고요. 지금부터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모든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를 보면은 말이 엄청 길어. 그래서 뭐 곡선의 개형을 그리는 순서 같은 경우 2번을 보면은 뭐 괄호 1번 범위 구한다. 2번 x축 y축 해서 대칭성 구한다. 3번 4번 5번 6번에서 이 한글로 된 긴 단어나 문장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이 점근선 조사하는 방법을 괄호 1번 2번 3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부차적인 것들이야.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쌤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맛을 보여줬는데 내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자, 나의 목적은 이겁니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겁니다. 증감표 NO. 여러분, 괄호 1, 2, 3, 4, 5, 6 NO. 필요하면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과정은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는지 뭐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개형이 왜 다항함수에서는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요 초월함수 공부할 때 미적분에서는 따로 배우느냐? 다항함수는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을 함수의 차수만 알면은 거의 외울 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꼴랑 3개고요. 4차 함수 꼴랑 4개입니다. 2차 함수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직선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개형 같은 게 사실 뭐 이해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외워서 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초월함수는요.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뭘까? 보면은 지금까지 이 구단원에서 주구장창 한 게 뭐예요? 바로 극값.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함수의 극값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극대값이야. 이런 점이 극소값이야. 이런 걸 알면 되는 거야. 그 대신 극값이 되는 값만 알면은 그래프의 한 90% 이상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극대값이 극소값이면요. 그래프는 무조건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 증가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극값이기 때문에. 이해겠습니까? 여기는 극값, 여기는 극값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증가, 감소, 뭐 또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극값을 판정하는 방법. 근데 우리 극값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능령이 되는 값만 찾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극값 판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함수 그래프를 그리세요 하면은 거의 반사적으로 미분해서 도함수 구하고 능령인 걸 찾아서 이거를 주르륵 나열을 하면은 이제 극대값인 경우도 있고 극소값인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극값의 모든 후보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그래프 그리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극소값이라고 하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무한히 증가하는 그래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 한없이 특정한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뭐 예를 들자면 여기를 X축이라고 치면은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증가하는 이것도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무한대로 증가할 수도 있고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증가할 수도 있고 무한대로 증가하면서 이 그래프의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뭐 느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감소하는 것도요. 뭐 당연히 여기는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얘가 극대값, 얘가 극소값이니까 무조건 이 감소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이거 감소했다가 늘어나는 거 안 됩니다. 왜냐면 극값이 또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일직선이야. 그럼 여기도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다만 이것도요, 증가할 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이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직선에서 가까워지면서 이런 점근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쭉 갔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판정하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끝자락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쌤이 한글로 말하면 두 번째 극한입니다. 극한. 극한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주어진 영역에서, 주어진 범위에서 끝으로 갈 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이나 범위에 가까워지는지, 그러니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주어진 범위 끝으로 갈 때 이것의 극한 값이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 뭐 특정한 값이 가까워지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판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가까워지는 우리가 이 직선은 점근선이라고 해요. 점근선. 근데 이거는 극한 값을 구할 수만 있으면 점근선을 어렵지 않게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극한을 판정하는 거. 극값 판정하고 가면 요거 두 가지만 알면은,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함수는 싹 다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싹 다. 올. 정석 그려져 있는 거 전부 다. 그럼 이제 여기에 부분적으로 추가된 내용, 여러분 정석 그려져 있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자잘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실수 전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뭐 로그 함수, lnx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x가 0보다 크다에서만 그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건 사실 뭐 이런 걸 막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또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뭐 사인 함수 같은 경우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시면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주기성, 뭐 대칭성, 점근선. 그 다음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 이거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거나 딱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변곡점을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실력선수 공부하기 때문에 실력스러운 학생이 돼야 돼요. 이 극값과 극한값을 판정하는 걸 토대로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줄 테니까 이걸 익히시고, 일반적 교육과정의 내용을 뛰어넘는 어려운 교재가 실력정석 교재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또 뛰어넘는 학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 세미나 공부하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자, 바로 예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9-11번. 자, 그래프 그릴 때 뭐 한다고? 이런 건 점근선 이런 거는 필요하면 나중에 판정할게요. 이런 말을 지금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 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9-11번. 다음 곡선의 극점과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고 오목볼록 조사해서 곡선의 개형을 그리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오목볼록도 조사하고 변곡점도 조사하고 다 조사를 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 조사할 겁니다. 할 거지만 그냥 문제에서 아무 말 없이 개형 그리세요 하면은 그냥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리느냐? 이런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거 y', 극값 구할게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하게 되면 값이 12의 x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능형이 되는 것을 찾게 되면 그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극점을 찍어볼게요. x가 0일 때와, 맞아요? x가 1일 때가 됩니다. 0일 때는 00 대입하니까 0,1이고요. 1을 대입하면 1 하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은 0하고 1일 때, 자,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는 0,1을 지나요. 여기 y축이 이렇게 되거든요. 0,1을 지납니다. 됐을까요?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0,1을 지납니다. 1,0을 지납니다. 무조건 이걸 지나는 거야. 자, 그 다음 잘 봐요. x가 무한대로 가면 4차함수 최고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무조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고민하고 말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는 연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고민하고 말 게 없어. 왜냐하면 극값이 되는 값이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극값의 후보가. 실제로 그래서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자, 쌤이 증가감소도 안 따졌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역시 값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극한의 관점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인 거예요. 좀 약간
놀랄 만큼 간단하게 그래프 그립니다. 실제로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사실 더 많은 걸 물어봤죠. 오목볼록을 다 물어봤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고 이 점 지나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만족한 그래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단 이제 이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의 극값이 아니라 변곡점은 잘 보면은 여기가 아래로 볼록하고요. 여기 위로 볼록하니까 이런 점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극값이 아니면서 접선교 여기는 변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여기가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는 위로 볼록하니까 뭐 이런 점에서 변곡점 하나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수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요거를 한번 더미 분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하시면은 36x의 제곱 마이너스 24x 따라서 12x로 묶어내면은 3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3분의 2일 때가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0일 때고요. 여기는 x가 3분의 2가 될 때입니다. 3분의 1 때 함수값은 저 복잡한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27분의 11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고. 그럼 이런 거야. 이거보다 작을 때에는 아래로 볼록. 0하고 3분의 2 사이에는 위로 볼록. 3분의 2보다 클 때는 다시 또 아래로 볼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어요? 그럼 이제 3차 함수는 그렇다고 쳐. 왜? 3차 함수는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4차 함수는, 다항 함수는. 그러면 초월함수를 그리는 것도 똑같아요. 이런 초월함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y'을 구합니다.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래프 그리는 게 중요해요. 오목볼록 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y'은 분모의 제곱분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그럼 2의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니까 2x의 2x가 되기 때문에 4x제곱이니까 값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능령이 되는 값은 x가 얼마일 때요? 1하고 마이너스 1 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를 지납니까? 마이너스 1 여기 집어넣고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1일 때 얼마 지납니까? 2를 지나는 겁니다. 그래프가 1,2를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지나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는 거야. 잘 봐. 그래서 극값을 구해서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말고 이게 이제 사실 극값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봐봐. 이 값 이외에는 다른 극값의 후보가 없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극값의 후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능령이 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요거 두 개는 자동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에 대한 극값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극값이 아닌 거고요. 감소하게 되면 극대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나머지 끝자락을 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 주어진 범위가 이 실수 전체 정해졌으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값에 수렴 발산하는지만 판정하시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가 얼마로 가는 겁니까? 함수가 얼마로 가는 겁니까? 2차식분의 1차식이니 당연히 0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요. 똑같아요. 2차분의 1차기 때문에 값이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무한대로 갈 때는 0. 다시 말하면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고 그 말은 점근선이 x축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x축이 점근선이 되려면 이 값은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는요.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쌤, 아래에서 올라가다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극소값이고 극대값이 또 생겨버리는데 그냥 극대값이 안 생기려면 올라가서 이렇게 끝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시간까지 극값을 구하는 것도 다 열심히 배웠습니다만 이과 수학의 최종형은 극값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냥 그래프만 구해봐 이러면 그냥 점 탁탁탁 찍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얼마인지 확인하면 그래프가 바로 쭈르륵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요. 문제가 극점
1,1이 극대값, 극대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극소점. 뭐 원칙적으로 이 그래프는 대칭성도 있어요, 사실은.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원점 대칭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원점이 변곡점입니다만 변곡점을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봐봐요. 변곡점이 최소한 몇 개 있냐면은 여기 위로 볼록, 여기 아래 볼록이니까 여기 하나 있겠지, 변곡점이. 또 여기 위로 볼록이고요. 점근선이 반드시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가 또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는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는 위로 볼록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또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변곡점이 눈에 보이는 것만 3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계산해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y'을 쓰면은 y'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로 이제 이계도 한번 해볼게요. y 더블 프라임. 이거는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x제곱 더하기 1의 4제곱분의 분모 제곱분의 분자함이면 분모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4x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 빼기 분모인 분자니까 이 값은 2의 x제곱 더하기 1 안쪽을 미분하면 2x 괄호 열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라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2x제곱 플러스 1은 이게 하나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세제곱 하고 나면은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분자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뭐 이렇게 되고 됐죠. 여기는 마이너스 4x에다 이걸 곱하니까 플러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 2니까 마이너스 8x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x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분의 4x제곱에서 12x를 빼는 거니까 세제곱, 쏘리. 이 값은 다시 4x의 세제곱에서 12x를 빼는 거니까 4x를 묶어내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는영이 되는 값은 x가 0이거나 뿔마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고요. 여기가 0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따라서 오목볼록 판정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0에서부터 루트 3까지는 위로 볼록, 루트 3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0에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3 사이에는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위로 볼록.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변곡점을 구하면 0,0일 것이고요. 루트 3을 여기 집어넣게 되면 3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2 루트 3이므로 여기는 2분의 루트 3. 여기는 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겠습니까? 좀만 더 연습해 볼게요. 좋아요. 12번. 계속해서 뒤에 계속 연습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낯선 그래프가 등장을 하는데 낯선 그래프가 아니에요.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봐 하면은 첫 번째 무조건 y 프라임을 구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뒤에 거 미분 앞에 그대로의 값은 1 마이너스 x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는영이 되는 값이 극값이 됩니다. x가 얼마일 때입니까? x가 1일 때가 됩니다. 이걸 이제 이 자체로서 극값인지를 판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x가 1보다 크면은 이 값이 음수입니다. 감소하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이 값이 양수가 됩니다. 증가해서 1일 때가 극대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알 필요도 없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1, 점을 찍어볼게요. 1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지납니다. 잘 봐요. x축, y축. 이 그래프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뭘 확인하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가 나타난 정의역 전체로 뻗어나갈 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요, 요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여기는 2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이거는 2의 플러스 무한대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기 플러스 무한대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말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이 그래프는 여기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0,0을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 점 이외에는 증가감소가 바뀌는 부분이 없어요. 미분에서 능력이 되는 점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사실상 감소하긴 합니다만 감소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거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소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감소할 수도 있고 뭐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그래프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지수로그 하면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옮겨 써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과연 어떻게 됩니까?를 판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하면 분수 형태로 만들면은 무조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어떤 꼴이냐면은 이 값이 무한대로 가요. 근데 이게 얼마로 갑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은 사실은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꼴인 겁니다. 그럼 무한대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완벽하게 0이면 0이겠지만 이건 0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0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부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요 극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로 가는지를 보면서 마지막 그래프를 확정할 수가 있는데 요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2의 x제곱분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판정하는 방법 첫 번째 직관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은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무한대로 가면은. 근데 우리가 알기로 지수함수하고 다항함수는 뭐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나요? y는 x란 직선과 y는 2x제곱이라는 직선은 이 지수함수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수함수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지만 훨씬 빠른 무한대이기 때문에 엄청 큰 것분에 조금 덜 큰 거 형태이기 때문에 0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지수함수가 있고 다항함수가 있고 로그함수가 있으면 항상 지수함수나 다항함수의 영향이 로그함수보다 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판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로그함수는 뭐 이런 꼴이겠죠. 똑같이 무한대로 가지만 훨씬 느리게 갑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도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지만 이게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이게 0으로 가는 속도보다 느리단 말이야. 왜냐면 지수함수가 무조건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0으로 가는 속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이지만 0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에서는 또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연산은 바로 로피탈의 정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로피탈의 정리는 이제 교육과정 외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 식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식을 분자 분모를 각각을 미분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도 x로 미분하면 2x제곱이고요. 분자도 x로 미분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은 1하고 똑같습니다. 로피탈의 정리. 이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가 무한대로 갈 때 0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여기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점근선이 x축이 되는 거죠. 이게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쌤이 증감표도 안 그리고 오목볼록 판정도 안 했습니다만 그래프 그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당연하게 위로 볼록이 여기 극대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볼록이 돼야 돼요. 이 점근선이 x축이니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변곡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변곡점이 하나일지 두 개일지 세 개일지는 이걸 미분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굳이 이계도함수 구하지 않더라도 그래프 개형 그릴 때는 이게 충분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lnx의 그래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y'을 구하게 되면은 똑같아요. x제곱분의 분자미분 분모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분모민 분자니까 ln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없어지면 1-lnx가 나오고요. 얘가 능령이 되는 값이 그 값의 후보가 되는 거죠. x가 얼마입니까? 2가 될 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y좌표는요?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극대값, 극소값을 판정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x가 2보다 크면은 lnx가 1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감소하고요. 여기가 2가 되면은 여기는 또 증가하기 때문에 2일 때 극대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런 행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증감표도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는 어떤 점을 지나냐면은
2,2분의 1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야. 이런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x가 무한대로 갈 때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찾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로그 함수의 특징상 이 lnx의 x값이 언제나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려지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쪽에서 여기 오른쪽에서만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극한을 구할 때는요. 무한대로 갈 때도 확인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얼마로 갈 때를 확인하는 겁니까? 0으로 갈 때를 확인하셔야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지요. 얼마가 됩니까? 0 플러스로 갈 때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0 플러스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그래서 0 플러스로 갈 때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계산을 하는데 잘 봐. 무한대로 가면 얼마가 됩니까를 봤더니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까도 했지만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 중에 다항함수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해요. 물론 로피탈의 정의 써도 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ln x는 로피탈의 정의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를 미분하면 1이고 분자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결국에는 x분의 1이므로 무한대분의 1꼴이니까 얼마 됩니까?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 플러스로 가면은요. 이게 0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얘가 얼마가 됩니까? x는 0이고요. ln x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꼴입니다.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거야.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거를 0 플러스로 나누게 되면은 당연히 이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그래프는 여기서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게 y는 x분의 ln x. 외울 필요 없어요. 연습하는 거야. 그게 두 가지. 극값을 찾아서 점을 찍어. 지금 몇 개의 이 사례들이 전부 다 우연히도 전부 다 극값이었지만 극값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점을 찍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랑 0으로 갈 때를 확인하시면 그래프를 전부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형태. 매개변수로 나타낸 복잡한 형태도 과연 내가 매개변수로 표현된 형태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현재 이 식은요. 매개변수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방금 했던 형태 내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x축하고 y축 이 문제는 t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움직였을 때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은 뭐예요? 미분에서 능령이 되는 값을 찾는 게 일단 급선무예요. 극값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미분에서 능령이 되는 값. 네. 그래서 봤더니 t가 0부터 2파이 사이, 정의역도 확인해 볼까요? t가 0부터 2파이 사이 움직이면은 이 값이 0에서부터 2파이 사이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sin t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t가 만약에 0이 되면은 x 값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요. t가 만약에 2파이가 되면은 x 값이 2파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가 0일 때부터 x가 2파이일 때까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알겠어요? 지금 t가 0부터 2파이까지 이 사이에 그려지는 거예요.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걸 찾아야 이제 극값을 찾는 건데 내가 dy dx를 구하는 과정은 매개변수로 나타낸 미분법에 의해서 y를 t로 미분합니다. 이 값은 sin t가 되고요. x를 t로 미분합니다. 이 값은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능령이 되는 값 찾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극값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 1 빼기 코사인 t분의 사인 t가 0이 되려면 사인 t가 0이 되려니까 t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파이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t가 파이일 때가 극값이 되는 후보입니다. 근데 그 파이는 여기 파이가 아니라 t가 파이가 되는 순간 이것의 x, y가 얼마가 되는지 봤더니 다행히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파이가 되는 거죠. 파이 빼기 사인 파이니까 파이가 되고 y는 1 빼기 코사인 파이니까 파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파이, 2가 되는 순간 요때가 이제 접선 기울기 0이 되는 순간인 거야. 극값이 되는 겁니다.
값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더더욱더 증가함수를 찾긴 너무 힘들어요. 이 매개변수 푼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기로 미분에서 능령이 되는 값은 t가 0부터 파이 사이는 얘밖에 없어요. 나머진 점만 찍으면 됩니다. 양 끝값은 0일 때랑 2파일 때입니다. 이 그래프는 0, 얼마를 지나면은 여기 0이라는 것은 t가 0일 때입니다. t가 0일 때는 x가 0이고요. 그때 y는 얼마가 됩니까? t 0 대입하면은 1 빼기 1이니까 0,0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2파이가 되면은 여기다가 1 빼기 코사인 2파이는 또 0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고, 실제로 안 지나죠. t가 0일 수는 없으니까. 또 이 점을 지나고, 실제로 안 지나고. 이게 사실 극한의 개념인 거야. 0부터 2파이 사이에 구하는데 0으로 갈 때 0이 되고 2파이로 갈 때 0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쨌든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니? 자, 여기까지 이제 이 그래프의 1단계야. 그럼 이제 올라가는, 당연히 위로 볼록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문제가 오목볼록 조사이란 말은 계속 위로 볼록한지,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아래로 볼록해서 뭐 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걸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한 거는 이 점 지나고 중간에 0, 파이, 2를 지나고 이때가 극대가 되는 건 확실해. 그래서 이제 오목볼록 조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계도함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내가 dy, dx가 이겁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x로 미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dy, dx를 한 번 더 x로 미분하는 방법은 이 식을 t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또 x를 t로 미분하시면 한 번 더 x로 미분한 거죠. 매개변수 미분법은 어떤 식을 t로 미분하고 x를 t로 미분해서 나누게 되면은 그 식을 x로 미분한 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계산하게 되면은 x를 t로 미분하면 똑같습니다. 1 빼기 코사인 t니까 미분하게 되면은 x를 t로 미분하면은 1 빼기 코사인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을 이제 한 번 더 t로 미분하게 되면은 함수의 몫의 미분이네요. 1 마이너스 코사인 t 전체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코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빼기 이거 미분 이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 사인이니까 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t가 되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기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은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코사인 빼기 2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네, 이 값은. 코사인 t 빼기 1이고 여기는 1 빼기 코사인 t니까 결국 이 식은요, 뭐 그냥 이렇게 없애면 없이 마이너스 1이 남아서 1 빼기 코사인 t 전체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분모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언제나 0보다 작다고 말할 수가 있고 항상 어떤 그래프야? 위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항상 위로 볼록. 항상 위로 볼록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를 지나고 여기에 접선길 0이 되는데 항상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요. 이게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사이클로이드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사이클로이드는 뭐 서울대 구술 면접 수시에서 보는 서울대 심층 면접에서 뭐 과거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내용이고 보통 이제 수리논술 공부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많이 공부한 내용인데 사이클로이드가 뭔지를 잠깐 예를 들면은 어떤 땅바닥에 자전거를 타고 있어. 바퀴가 뺑글뺑글 굴러가요.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바퀴가 굴러갑니다. 이렇게. 근데 바닥에 껌이 떨어져 있어. 껌이 떨어져 있어서 이 순간에 껌을 밟았어. 그럼 껌이 자전거 바퀴에 붙어서 가겠지. 그래서 굴러가면은 이 껌이 여기서는 이 정도 위치에 있다가 또 굴러가면은 뭐 이 정도 위치에 있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굴러가면은 껌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껌의 궤적을 싹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는 자전거 바퀴 같은데 뭐 한밤중에 이런 어떤 뭐 형광등 같은 게 붙어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앞으로 가면은 그 형광등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약간은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고 중요한 건 내가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요. 매개변수로 표현된 형태의 그래프도 우리가 너무너무 예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린다고요? 극값을 찾고 주어진 범위 양 끝
끝에 값을 찾거나 끝으로 갈 때 극한을 찾거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제한적이니까 굳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단원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론편을 마무리가 됐는데 뒤에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특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